김동철 회장의 70번째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검소함과 근검 전략으로 살아온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내 정혜원은 남편이 10년 넘게 매일 같은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색이 바래고 올이 풀린 그 넥타이를 보면서도 아직 쓸만하다며 바꾸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서 안쓰러움을 느꼈던 것이죠. 엄마, 아버지께서 넥타이 선물 받으시면 좋아하실까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10년 넘게 안 바꾸셨는데 갑자기 새 넥타이 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요? 정혜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야.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날 오후 정혜원은 평소처럼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입은 베이지색 가디건에 편안한 검은색 바지, 그리고 걸어다니기 편한 운동화를 신고 백화점으로 향했죠. 화려한 브랜드 옷 한 벌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차림새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정혜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골라야겠다. 백화점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정혜원은 잠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향한 마음만은 확고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성 의류 매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은 넥타이 하나만 골라서 빨리 나가자. 층별 안내도를 살펴보니 남성복 매장이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혜원은 천천히 걸어가며 넥타이를 파는 곳을 찾았죠.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고급스러운 진열장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놀랐지만 남편을 위한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을 거야. 정혜원은 유명 브랜드 넥타이 매장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넥타이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남편이 좋아할 만한 차분한 색상의 넥타이를 찾기 위해 천천히 둘러보고 있을 때 매장 안에서 젊은 여직원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정혜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명백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뭘 찾으시나요? 여직원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정혜원이 생일 선물용 넥타이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여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손님, 이 매장 제품들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런 스타일 찾으시면 지하상가가 더 나을 듯한데요. 정혜원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옷차림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여직원은 더욱 퉁명스럽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여기 넥타이 한 개가 몇십만 원씩 해요. 진짜 사실 거 아니면 만지지 마세요. 여직원의 말에 정혜원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혜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시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생일 선물을 사러 온 것인데 이 정도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옆 매장에서 젊은 남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매장으로 오세요. 좋은 넥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친절한 목소리에
정혜원은 눈물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정혜원이 다른 매장으로 향한 후 넥타이 매장 여직원은 동료들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저런 차림으로 와서 비싼 넥타이 보겠다고 하네. 동료 직원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괜히 구경만 하고 가는 거지. 그런데 잠시 후 옆 매장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넥타이 매장 여직원은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그 허름한 옷차림의 여자가 옆 매장에서 정중한 응대를 받으며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여직원이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동료는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점장님이 직접 나와서 모시고 있어. 점장이 직접 나와서 응대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정중하게 말이죠. 얼마 후 다른 매장 직원이 넥타이 매장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야, 너희 방금 그분 누군지 알아? 그분이 우리 백화점 회장님 부인이야. 이 말을 들은 순간 넥타이 매장 여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뭐라고? 회장님 부인?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어봤지만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모님이시야. 늘 검소하게 다니시는 분이라고 들었어. 여직원은 자신이 방금 전에 한 말들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여직원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상가나 가라고 했던 말, 만지지 말라고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더군다나 그 차가운 말투와 무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료들도 이 사실을 알고 나자 여직원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백화점 전체로 퍼져나갔죠. 다음 날 오전 김동철 회장은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일인가? 김 회장이 물어보자 비서는 목소리를 낮추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어제 저희 백화점에 오셨는데 일부 직원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비서의 말에 김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던 그의 얼굴에서 냉기가 감돌았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보게.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비서는 어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사모님이 검소한 옷차림으로 넥타이를 사러 왔다가 직원에게 무시당한 일, 지하상가나 가라는 말을 들은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사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원 씨, 어제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정혜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내가 옷을 너무 허름하게 입었더니 그런 거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김 회장은 그렇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런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죠. 더군다나 자신의 백화점에서 말입니다. 괜찮다고 하지 마시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오. 전화를 끊은 후 김 회장은 조용히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사부장, 지금 당장 올라오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죠. 평생 온화함을 잃지 않던 회장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인사부장이 들어오자 김 회장은 직접 지시했습니다. 어제 넥타이 매장에서 일어난 일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직원을 내일 아침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키게. 인사부장은 회장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넥타이 매장 여직원은 인사위원회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어제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김동철 회장이 직접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부장이나 팀장 정도가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회장이 직접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앉으시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여직원은 다리가 후들거리며 의자에 앉았죠. 회장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 할머니가 우리 백화점에 넥타이를 사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여직원은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보시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해서 지하상가나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여직원의 고백에 회의실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들었군요. 회장의 말에 여직원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설사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 오는 모든 고객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직원이 있는 백화점이라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인사부장이 징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직원은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함을 잃지 마시오. 인사위원회가 끝난 후 김동철 회장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방송을 하기로 한 것이죠. 평소 직원들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회장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오후 시간 백화점 전체에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들어주십시오. 백화점 곳곳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멈추고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어제 우리 백화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고객이 외모와 옷차림 때문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고객은 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설사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하더라도 그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대하는 기준은 그분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쓸 것인지가 아닙니다. 우리 백화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예의와 존중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무시받는 백화점이라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급 백화점이란 모든 고객을 품격 있게 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백화점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죠. 고객들도 회장의 말에 감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백화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객 한 명 한 명을 더욱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날 저녁 김동철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혜원은 남편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별일 아니요. 다만 우리 직원들에게 중요한 말을 해줘야 했을 뿐이요. 김 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혜원은 조용히 포장지에 쌓인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조금 일찍 드리는 선물이에요. 김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요? 상자를 열어보니 깔끔한 남색 넥타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죠. 어제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다행히 친절한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좋은 걸 고를 수 있었어요. 혜원 씨, 김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선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 아팠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넥타이 선물은 거부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꼭 매주셨으면 해요. 누군가의 진심이니까요. 김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소중히 매겠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원 씨,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옷을 입으시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체면이 있지 않겠소? 하지만 정혜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김 회장은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검소함과 겸손함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새삼 깨달았죠. 당신 말이 맞소. 진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지. 그날 밤 김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며칠 후 김동철 회장은 정혜원과 함께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백화점 시설을 점검하러 온 것이었죠. 부부가 백화점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넥타이 매장에는 새로운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진심 어린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김 회장은 새로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고객을 이렇게 대해 주시오. 그것이 우리 백화점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백화점을 둘러보는 동안 김 회장은 직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객 한 명 한 명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죠.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김 회장 부부는 백화점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정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네요. 직원들 표정도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백화점을 나오며 김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지.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진짜 품격이야. 그는 목에 아내가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비싸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넥타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정혜원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좋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김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보여준 겸손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소. 그날 이후로 그 백화점은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곳이 되었습니다.